터무니없게 이게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개념을 잘 모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최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실수해서 확 틀려버리잖아. 이걸 이렇게 해서 틀렸죠. 어떤 사람이 자 5v의 x바다 이렇게 해서 틀렸죠. 이거 제곱 들어가야 되지 그지? 왜냐면 요 x바도 어떤 변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이런 의미란 말이야. v의 5y 일단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누구야? 5의 제곱 vx가 되죠. 그럼 왜 제곱이 되냐? 그럼 이걸 알아야지 너네가 안 헷갈릴 거 아니야. 이봐. 이게 vx가 분산이지. 분산 뜻이 뭐야 그냥 뜻. 무슨 제곱의 평균? 자, 이렇게 엉터리로 공부하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 평균이 2잖아 그지? 근데 편차가 누구야? x에서 그놈 평균을 뺀 게 편차야. 이렇게 되는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2에 x제곱 빼기 2mx 더하기 m제곱이죠. 자, 2 더하기 누구다? m제곱이다. 근데 2x가 m이지 다른 말로. 그러면 빼기 2m제곱 더하기 m제곱이니까 그래서 2에 누구다? x제곱 빼기 누구? m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이런 거를 허투루 듣지 말고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vx를 쓸 수 있지. 자, 그럼 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v에 ax 플러스 b를 한번 생각해봐. 특히 이제 서술형 있는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도 이거 나올 수 있겠지 우리가. 그럼 v의 ax 플러스 b의 ax 플러스의 분산은 뭐 때문에 a제곱 vx가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놈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평균은 평균인데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요놈의 편차가 누구냐 이거야. 그럼 요놈의 편차를 알려면 이놈에서 이놈 평균을 빼야 되지. 그럼 이놈 평균은 얼마야? 2의 ax 플러스 b라고 적죠. 이건 누구야? a 2x 플러스 b죠. 근데 요 ex가 누구야? m이지. 따라서 누구다? am 플러스 b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놈에서 즉 ax 플러스 b에서 그놈 평균 요거를 뺀 게 편차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b는 어차피 사라지지. a 괄호 열고 누구야? x 빼기 m이 된다. 아, 따라서 2 괄호 열고 얘는 다른 말을 고치면 a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m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2에서 요 상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죠. 따라서 a제곱 2의 누구다? x 빼기 m의 제곱이다. 이거 어디서 보던 거네? x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x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요게 아까 vx였었죠. 그래서 a제곱의 누구다? vx가 된다. 요게 vax 플러스 b가 a제곱 vx가 되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원리를 확실히 알겠어? 그래서 자 v의 요 x바를 만약에 y라는 변수라 본다면 v의 5y니까 25vx 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vx바는 누구분의 vx였었어? vx바는 n분의 vx였었죠. n분의 vx인데 n이 아까 몇 개니까? 25개니까 어차피 25개 25개 갖고 나면 vx만 구해서 답을 적어주면 된다. 설마 vx는 구할 수 있겠죠? 그건 생략합니다. 그래서 vx가 1이랍니다. 여기서 요 a 넣고 계산하면 a는 이 확률의 합이 1인 거 하면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준다. 6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시간 오래 이번에는 17번 문제인데요. 종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나에서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래. 종속이다.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니다. 자, 합집합 B의 확률은 5분의 3이다. 총 10개잖아. 그죠? 카드가. 자,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낼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홀수인 사건은 A.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배수인 사건이 B야. N 배수는 B.
홀수는 A. 근데 요 합사건의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합사건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전체가 10개니까 6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봐 임마! 실전이 중요하다 하잖아. 실전에서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거잖아. 개념이 확실하면 개념 이퀄 실전이야. 그냥 알겠냐? 근데 A, B 두 사건이 독립이다. 자, A, B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독립사건이다. 독립이다. 이 뜻이 뭐라 그랬어? 독립이란 얘기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라 그랬지. 근데 이 교과서에서 설명이 미흡해. 뭐에 영향을 안 미치는지를 얘기를 안 하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네가 이게 뭐에 영향을 안 미친다? B가 뭐 A의 뭐에 영향을 안 미친다? 확률 또는 비율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 말이야. 뭐 확률이나 비율이나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잖아. PA라고 하는 것은 PA 기분 B다. 자, 이 뜻을 해석해보면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과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같다. 그잖아? 그럼 B가 영향을 안 끼쳤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덜 중요한 거 수식화 시키면, 자, PA라고 하는 것은 얘는 누구야? B 중에서 누구다? A 교집합 B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맨날 떠드는 얘기는 이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뭐가 돼야 된다? PA 곱하기 뭐가 돼야 된다? PB가 돼야 된다. 여기에만 중점을 두니까 인생 조진 거죠. 이거는 정의의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란 말이야.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자, 전체에서 A의 비율과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구나. 그래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집합 A가 있고 여기 집합이 있고 이게 전체에 집합이 있으면, 자, 근원 사건 S가 있으면 여기가 비율이 A고 B고 C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1이고 0.2고 0.4다 이렇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그 확률들이. 그러면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은 누구다? A 플러스 B지. 이거는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봐봐.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알겠나? 그럼 누구분의 누구야? 누구분의? B 플러스 C분의 누구다? B다. 반드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해되냐? 그 다음에 참고. 자, 여기는 참고. 자, 좀 알아두면 더 좋은 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A, B가 독립이면, 여보세요? A, B가 독립이면, 저번에 우리가 이거 개념 시간에 했는데, 자, 모두 독립이다 이렇게 적으면 돼. 그냥 올 독립. 뭐라고? 올 독립. 올 독립이 무슨 뜻이야? 이 뜻은 A, B가 독립이면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 여사건 B도 독립이고, A 여사건 B의 여사건도 모두 독립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지 이거? 그래서 뭐 이거랑 이거, 자, 얘가 독립이면 얘네들 모두 다 독립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증명할 때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교과서적으로. 이런 거 요거 증명해 볼게. 내가 요거 대표로 모두 독립인데 서로 독립인데 이 중에 얘만 한번 증명해 보면, 자, B 여사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겠죠. 자, B 여사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이 비율은 그냥 PA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게 이제 이 둘이 독립이잖아. 그러면 얘는 P 괄호 열고, 자, A 교집합 B의 여사건 나누기 PB의 여사건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근데 PB 여사건은 1-PB인 거 이해돼? 1-PB구나. 전체에서 B의 확률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빼기 B인 거 이해돼? PA 빼기 PB라 했어. 자, 뭐라고? PA 빼기 PB죠. 자, PA
빼기 누구다? PB인데 PA에서 PB를 빼도 되지만 PA에서 PA 교집합 B를 빼도 되지. 요거는 A 빼기 B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기 때문에 A에서 요 교집합 부분을 빼내도 된단 말이야. 즉 PA 빼기 P A 교집합 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 분자만 변형시켜봐. 이 서술형 학교에서는 단골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문제 증명하는 거. A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PA 곱하기 PB로 고칠 수 있지. 그럼 PA 빼기 PA 곱하기 PB 뭘로 묶을 수 있어? PA로 묶을 수 있죠. 1-PB가 되겠죠. 왜? PA 빼기 PA PB였으니까. 그래서 얘랑 분모랑 약분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PA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뭐 어렵진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AB가 독립이면 모두 독립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증명하기 전에 그냥 당연하다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선생님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이게 왜 당연해? 전체에서 A의 비율과 그걸 떼낸 어떤 부분 중에서 A의 비율이 일정하려면 같으려면 그거는 설명이 뭘로밖에 설명 안 된다 그랬어? 이 독립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균일 혼합물이죠. 자, 이 균일 혼합물 다른 말로 고치면 예를 들어서 소금이 균일 혼합물 이게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소금물, 설탕물 이런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 소금물에서 만약에 10% 소금물이 있다고 치면 10% 소금물 뭐 400g에서 이 소금을 A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해되나? 그럼 전체에서 A의 비율이 얼마야? 0.1이죠. 10% 소금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컵을 꺼내봐. 부분이야 이게. 한 컵 퍼내봐. 이 한 컵을 꺼내서 B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B 중에서 소금의 비율은 얼마인데? 당연히 10%죠. 그러니까 P A 기분 B도 당연히 얼마야? 0.1이죠. 이건 B 여사건이지 남은 거는 그죠? 그럼 B 여사건 중에서 A의 비율 얼마야? 당연히 10%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물이죠. 그럼 A 여사건의 비율은 90%지. 0.9지. 그러면 P A 여사건 기분 B 해봐. 한 컵 퍼낸 거에서 물의 비율도 어차피 얼마야? 당연히 0.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사건이 되려면 전체에서의 비율과 그걸 부분적으로 떼냈을 때의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골고루 섞여 있다는 뜻이지. 결국에는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도 서로 독립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냐? 자, 그래서 우리가 AB가 독립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문제가 쭉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고치나 잘 봐야 돼. 이게 실전이야. 이제 실전. 이건 중요한 거야. 참고가 아니야. 다시 실전. 문제가 나오기를 P A 여사건 기분 B 더하기 P A A 기분 B의 여사건 더하기 P의 B 기분 A의 여사건 더하기 PB 여사건의 A에다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도 수학 천재 될 수 있어. 우리 정말 선생님들 멋지지 않나? 와, 자, 정답이 2죠. 왜? 모두 야, AB가 독립이라는 전제에서 이 문제 풀으라고 했잖아. 우리가 AB가 독립이면 얘랑 다 독립이지. 그러면 B 중에서 A의 비율이나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B 중에서 A 여사건 비율이나 그냥 A 여사건 비율이나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AB가 독립이란 말만 나오면 이 뒤에 걸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B 여사건이랑 A도 독립이니까 B 여사건에서 A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냥 전체에서 A 비율이나 같은 거니까 이 기분 뒤에 거 있죠. 그죠? 이거 기분이라고 읽지 영어로. 기분 좋다 할 때 기분 미안. 자, 이게 주어졌다는 뜻이죠. 이 뒤에 거를 지워버려도 되는 게 실전이다 이 말이야. 중요하다. 그러니까 A 여사건 A 확률 합쳐서 1. B랑 B 여사건 확률 합쳐서 1. 따라서 얼마다? 2다. 이렇게 반드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이게 정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새끼가 맨날 수제자란 놈이 복습을 안 해가지고 이거를 개념은 대충 본 다음에 아이고 그 정도면 되겠지 이러고 맨날 문제 풀고 앉아. 자 다시 돌아가. 자 다시 합집합일 확률이 5분의 3이야. 그럼 전체가 10개니까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일단 NA 합집합 B는 6개가 돼야 된다. 딱 6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A, B는 서로 독립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 자 근데 A가 누구라고? 홀수래요. 홀수면 누구야? 1, 3, 5, 7, 9가 되겠죠. 자 그럼 적을게 내가. B는 아직 안 적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지. 뭐래? 우선 이거부터 먼저 6개는 나중에 하고 자 일단 독립이 아닌 것부터 또 독립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하자고. 자 n의 배수래.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n의 배수래. 준비. 1의 배수 시작. 1의 배수. 1의 배수 몇 개야? 10개 다지. 그러면 이 교집합은 하나도 없지. 그럼 아니 1의 배수가 10개잖아. 아 미안해. 1의 배수가 10개니까 요 5개가 교집합 안에 다 들어가지? 이해되냐?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1, 3 때릴까 1, 3, 5, 7, 9 2, 4, 6, 8, 10이니까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도 2분의 1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분의 이것도 2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독립이 된다. 근데 독립이 되지 마라 했으니까 N은 1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납득이 되겠어? 자, 너 확실히 알겠어? 2 돼 안 돼? 그래 네가 얘기해 빨리. 2는 2, 4, 6, 8, 10이지. 자 2, 4, 6, 8, 10인데 얘랑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 다 들어가. 그러면 전체에서 A의 비율은 2분의 1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은 0이지. 그러니까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독립이 안 되더라. 그래서 독립 안 되는 후보에는 2가 올랐으나 이건 합집합이 몇 개니까 6개가 안 되고 10개가 되니까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알아들었어? 빨리 해 이제. 그러면 3대 안 돼. 3의 배수 3의 배수 3, 6, 9지. 3, 6, 9니까 여기 3, 9, 6이죠. 요 3, 9가 여기 지워지고 여기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러면 B 중에서 A의 비율은 3분의 2니까 2분의 1하고 다르지 아까. 그래서 돼. 근데 이 경우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도 몇 개가 돼버려? 6개가 되니까 된다. 아까 2일 때는 합집합 원소 개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됐었지. 3은 된다. 4는 된다 안 된다. 4. 자 4의 배수 몇 개 있어? 근데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 수학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가 1, 3, 5, 7, 9인데 4의 배수면 여기 어디 4, 8이. 그러면 독립 아닌 건 이해되지. 전체에서 A의 비율은 2분의 1인데 B 중에서 A의 비율은 2분의 0이니까 독립 아닌 건 맞는데 합집합 개수가 몇 개니까? 7개니까 저 6개가 안 되죠. 그래서 4는 안 된다. 빨리 해 임마. 5는 돼 안 돼? 헐 안 된대죠. 5는 뭐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러니까? 5는 독립이라서 안 되는 거라고. 전체에서 A 비율은 2분의 1 B 중에서 A 비율도 2분의 1 그래서 독립이라서 안 되는 거다. 6은 된다 안 된다? 6의 배수 6의 배수는 6이 여기 들어가지. 그럼 독립도 안 됐고 그죠? B 중에서 A 비율이 0이니까 그 다음에 6개도 맞죠? 그래서 6 되더라. 7. 자 7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원소 개수가 5개밖에 안 나오지. 그잖아. 그러니까 7은 안 돼. 8은 왜 안? 8 돼 안 돼? 8 되지. 6하고 같은 효과잖아. 여기 8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독립도 안 되고 합쳐서 6개도 되죠. 9. 자 9는 요 교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는 5개밖에 안 돼서 안 되죠 어차피. 그 다음 10 되죠? 10이 여기 오니까 독립도 안 되고 합집합도 6개.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합친 게 답이죠. 그래서 이 4개를 합쳐서 답이 뭐 나와요? 27 나와요? 그래서 27이 답이다. 이렇게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수제자 여러분, 시골 수제자 여러분, 미쳐버리겠습니다.
장난합니까? 뭐? 뭘 했다고? 인수분해를 왜 해요? 미쳐버리게 했네. 그래서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아저씨야. 준비. 이 항분포 EN의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V의 EX 값을 구했는데 왜 우리가 정교권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자꾸 틀릴까요? 개념에 흔들리지 마란 말이야, 진짜. 이거 봐. 야, 시행 횟수가 2n번이지. 그럼 시행 횟수가 2n번인데, 자, x가 n-1이 될 확률을 불러. 좌변 불러, 좌변. ENC 뭐? ENC n-1에 p의 몇 제곱? n-1 제곱. q의 몇 제곱? n 플러스 1 제곱. 여기까지 이해돼? 야, 성, 이해돼, 안 돼? 정말 이해됐어? 좋아. 그럼 이거는 누군데? 9 곱하기 불러. 5변. 9 곱하기 불러. ENC 누군데? n 플러스 1. 이제 할 때 됐어. 자, P의 n 플러스 1제곱, Q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해됐니? 또 어떤 사람들 이거 선생님 ENC n 마이너스 1 EN 곱하기 E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빼기 1개 돼야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2까지 곱하고 나누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자 곱하기 p의 n 마이너스 1제곱 q의 n 플러스 1제곱 어우 나는 실력은 좋은데 계산 실수가 나와요. 그게 뭐 실력이 좋은 거야. 너 이러다가 틀린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야 이거랑 어떻다? 같죠? 자, 10C 4랑 10C 6이랑 요 두 수의 합이 10이면 둘이 같은 거 이해되지 너네?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이 어때요? 같습니다. 그럼 양변 이거 0이 아니니까 양변에서 나누고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pn-1제곱 p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우변에 p제곱 남죠? qn-1 qn 플러스 1이니까 좌변에 q제곱이 남으니까 q제곱은 9p다. 따라서 q는 3p다. 야, q가 3p면 p 더하기 q는 몇 p야? 4p가 1이죠. 따라서 p는 얼마? 4분의 1이죠. 자, p는 얼마다? 4분의 1이죠. 따라서 2n, 바로 4분의 1이다. 그런데 평균이 얼마다? 10이다. 그럼 2n 곱하기 4분의 1이 10이죠. 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2n 곱하기 4분의 1이다. 즉 2분의 n이다. 따라서 n은 얼마다? 뭐? 이게 20이죠. v의 ex는 누구다? 아까 4vx죠. 근데 이 항분포에서 vx는 누구였다? 원래는 npq인데 얘는 2n번 했잖아. 따라서 얼마? 2n 곱하기 p 곱하기 누구다? q가 되는데 n이 얼마를 했어 아까? n이 20이라 했으니까 이게 40이지. 여기 40이야 40. 그래서 4 곱하기 4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약분을 때려주니까 얼마다? 3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0이 30이 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산하는 거 아니야? 뭐 인수분해를 왜 해? 이 사람 이 수제. 자, 곤란해.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 gx다 이렇게 나왔어. 무슨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얘들아.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은 좌우 대칭이다. 그죠? 좌우 대칭 가운데가 누구다? 평균이다. 이해되냐? 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래요.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m 시금을 했을 때 두 함수 fx, gx 다 만족시킨다. 자, fx가 m 시그마리 이렇게 나왔어. 자,
우선 이 문제를 틀리더라도 그랬잖아 선생이. 틀리더라도 선생님 본명이 뭐라 했어? 내 본명 그래프 그래. 틀리더라도 그래프는 그래놓고 틀리자. 근데 m이 이 x의 시그마 x의 평균이라 했는데 요 평균이 그러면 요 평균이 지금 m이죠. 근데 32보다 m이 크대요. 그럼 32가 뭐 어딘가 있다고 치고요 우리가 이렇게. 근데 32의 함수값이랑 누구랑 같다? 여기랑 같대. m 빼기 2 시그마 함수값이랑 같대. 아 이해되냐? 근데 m 빼기 2 시그마랑 함수값이 같으려면 얘는 m 더하기 2 시그마 돼야 되는 거 이해되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 32는 m 더하기 누구다? 2 시그마입니다 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온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잖아.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이동이야? 그래 평행이동. gx는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럼 gx는 뭐 대충 한번 그려보면 4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렸어. 근데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높이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여기는 당연히 m 빼기 4가 되겠고, 따라서 이게 표준편자가 시그마면 얘도 표준편자 그냥 시그마가 되고 평균만 4 왼쪽으로 갔다 이런 느낌이 되겠는 알겠느냐? 자, 그때 이거 봐봐. y가 32에서 36이면 y가 이게 y지 빨간색이. y가 32에서 36이면 x는 거시기에서 40까지래. 어차피 이 두 개가 그냥 평행이동만 한 거 아니야. 자, 그럼 y가 32부터 36이면 이게 y 아닌가? 그럼 y가 32에서 36이면 x는 그걸 4만큼 오른쪽으로 한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지? 자, 요건 이제 좀 헷갈리니까 그냥 이게 다시 그리면 이런 거 뭐 따로따로 그리면 y가 만약에 여기가 32고 여기가 36이다. 저 그림 보지 말고. 근데 이걸 4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거랑 확률이 똑같아지려면 얘는 4만큼 이동했으니까 물론 요거 36 같은 숫자야. 이렇게 돼야 되지. 4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32, 36이면 얘는 4만큼 갔으니까 36, 4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얼마다? 36이 돼야 된다. 따라서 m은 6 시그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m은 6 시그마다. 그래서 m이 몇 시그마다? 요게 몇 시그마다? 6 시그마다. 그럼 8 시그마가 32니까 시그마가 얼마다? 시그마는 4가 되겠는구나. 근데 m은 6 시그마를 했으니까는 24가 된다. m은 24, 시그마는 4다. 이렇게 된 거죠. 다 됐죠, 이제. 이번에는 그럼 y, 자, m은 지금 24니까 요게 얼마야? 요 값이 20이지. m 빼기 4는. 이때 y가 k 이상일 확률이 9.333이다. 근데 y가 k 이상일 확률을 표준화 시켜봐. 자, y가 k 이상일 확률은 누가? z가 크다 k에서 y의 평균 얼마를 빼고? 20을 빼고, 그 다음에 y의 시그마 4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9.333이죠. 아니요, 미쳤어. 0.933이죠. 확률을 막 1보다 크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z를 우리가 그려보면 여기에 의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은 오른쪽은 0.5죠. 그럼 요 왼쪽 여기서부터 이까지 확률이 0.433이가 돼야 되죠. 근데 0.433이 요거죠. 1.5죠. 따라서 요 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1.5가 돼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따라서 요 k분의 거시기 요게 마이너스 1.5다 이거죠. 그러면 k-20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k는 얼마다? 14가 되겠죠. k 구하는 게 답입니까? 네. 그래서 k는 얼마다? 14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19번이었다. 혹시 뒤쪽에 조금이라도 좀 헷갈렸다. 한밭고등학교죠. 자, 이 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뜬금없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 시그마들의 합의 형태, 시그마하고 지수식의 합의 형태를 띄고 있을 때는 이항 정리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이항 정리의, 사실은 이항 정리의 핵심 개념이 이런 거였었잖아. A 플러스, 우선 이항 정리만 생각하면 쭉 가다가 보면 NCK에 AK제곱에 BN-K제곱 돼가지고 선생님 이거 강의할 때 지수식이 두 개가 필요하고 요 지수의 합은 N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반드시 이런 꼴이 돼야 돼. 이항 정리에서. 근데 이 통계에서 이항 정리가 나와도 이항 분포니까 이런 꼬라지가, 그럼 이 이항 정리 꼬라지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 지수식 두 개의 곱으로 만들어주면 그까지는 너네가 유추는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게 이항 정리가 이항 분포로 활용되려면 누구 n제곱 더하기 누구 k제곱 누구 n-k제곱 하면 그 누구 더하기 누구는 p 플러스 q니까 1이 돼야 되지. 그지? 거기다 초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봐봐. 그냥 요거. 자, 6C3이면 누군가의 세제곱 누군가의 세제곱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게 통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 더하기 얘는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1로 만들려면 여기는 7이 있으니까 누구분의 7의 세제곱 또 누구분의 얼마의 세제곱 해서 이 둘 더한 게 1이 되게끔 강제로 만드는 거라고 지금. 그럼 얘를 어떻게 나누면 되냐 이거야. 이 분모를 이 둘 곱하면 어차피 6제곱이니까 얘는 2의 3제곱의 6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8의 6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8의 3제곱 8의 3제곱 이렇게 했더니 딱 맞지 이게. 이 둘을 곱하니까 이게 딱 나오잖아. 그죠? 요런 꼴로. 아, NCK에 P의 K제곱. 뭐 이게 P인지 이게 Q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해봐. 64 옆에 있는 거 해봐. 이것도 8의 6제곱이니까 8분의 7의 2제곱 8분의 1의 4제곱이죠. 그럼 8분의 1의 4제곱 뭐 8분의 7의 2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면 P가 8분의 1이고 Q가 8분의 7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 우리가. 그까지는 이해된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 문제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 이 앞에 있는 어떤 숫자가 있잖아. 이렇게 이 숫자가 요건 좀 이따 생각하고 3, 6이 2일 때는 3이고 8이고 15고 24고 35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요 숫자의 규칙성을 너네가 한번 얘기해봐. 물론 이게 이제 수열로 풀어도 되지만 뭐 개차 수열을 구해가지고 개차 수열의 규칙성 또 찾고 하려면 어렵다고 이게. 근데 얘는 5, 7이 35잖아 솔직히. 그죠? 얘는 뭐 4, 6이 24고 납득은 되냐? 얘는 5, 7이 35고 얘는 4, 6이 24니까 또 얘는 3, 5, 15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럼 요거부터 우리가 다시 적어주면, 자 한번 적어봐. 얘는 사실은 8분의 1의 6제곱이 되는 거지. 8분의 1의 6제곱 8분의 7의 0제곱이 되는 거지. 요 맨 뒤에 있는 거 적어줄게. 그게 제일 쉬우니까. 자, 5 곱하기 7 곱하기 6C6에 8분의 1의 6제곱에 8분의 7의 0제곱에 자,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건 이해되지? 여기 보이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건 누구야? 4 곱하기 6에 4 곱하기 6에 6C5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8분의 1의 5제곱에 8분의 7의 1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은 3 곱하기 5,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여기도 3 곱하기 5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 옆에 2 곱하기 4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얘는 1 곱하기 3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어. 1 곱하기 3 어쩌고 저쩌고. 자, 1 곱하기 3이니까 1 곱하기 3 규칙성 따지면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 0 곱하기 2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있어야 되죠. 자, 그건 여기서 0이니까 생략된 거고, 여기 마지막 누구야? 마지막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6C0에 8분의 1의 0제곱에 8분의 7의 몇 제곱이다? 6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8분의 7의 그러니까 8분의 7의 6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낸 거다. 이해되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확률 분포표로 매칭을 시키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x가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점점점점 x가 n일 때의 확률 이렇게 해서 얘는 6c 0에 p의 0제곱 뭐 q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우리가. 뭐 2 같은 경우는 6c 2에 p의 2제곱 q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매칭이 돼야 된다고 지금 그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거의 규칙성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얘가 n이 0일 때의 상황이니까 지금 이해되겠죠? 그 다음 n이 0일 때 숫자가 이렇게 된다고. 둘 곱한 놈이. 또 n이 1일 때가 어떤 놈이었냐면 요거였었어. 요게 n이 1일 때야. n이 1일 때는 1 곱하기 3. n이 2일 때는 2 곱하기 4. n이 3일 때는 3 곱하기 5라고. 이해되죠? 그럼 n이 k일 때는 누구냐고? 미안해. 요게 n이 1일 때죠. 아까 맞죠? 요게 0일 때니까 요게 1일 때죠. 요게 n이 1일 때고 요게 n이 2일 때죠. 그러면 2일 때 요게 3일 때죠. 요게 4일 때야. n이 4일 때가 앞에 있는 수가 3이고 n이 3일 때는 앞에 있는 수가 2고 이렇게 됐다고. 그럼 n이 k면 얘는 k-1이고 얘는 k 플러스 1이 되겠죠. 이해됐냐?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시그마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6까지 k-1 곱하기 k 플러스 1에다가 nck의 p의 k제곱에 q의 n-k제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확실히 맞지 이거는? 그러면 이걸 이제 전개해보면 사실은 뭐 여기서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그마 k는 6에서 0에서 6까지 k제곱에 마이너스 1에 뭐 이런 놈이다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되죠? 이 놈이다 이거야. 이게 사실은 뭐 pk지. k번째 확률이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적으면. 그럼 이걸 이제 시그마 요거 이제 k다 1, 2, 3, 4 넣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시그마 k는 0에서 6까지 k제곱의 pk 빼기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6까지의 p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 이해되지 이거나? 정말 되는 거야? 걱정되네. 그럼 이거 얼마라고 이게? 그래 1이죠.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그냥 1이야. 그럼 빼기 1이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데 요 의미를 여기서 살펴봐 얘야. 0제곱 곱하기 그놈 확률. 야, 이놈 제곱 곱하기 이놈 확률. 1 집어넣으면 이놈 제곱 곱하기 이놈 확률. 2 집어넣으면 이놈 제곱 곱하기 이놈 확률. 제곱 곱하기 확률, 제곱 곱하기 확률, 제곱 곱하기 확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놈, 이놈의 의미는 바로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납득이 되나? 거기서 얼마 빼라고? 1 빼라. 이게 답이죠. 근데 너는 이거 알잖아.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제곱의 평균은 반대로 얘를 넘기면 분산하고 평균 제곱 더하면 되는 거지 결국에는. 따라서 얘는 누구라고? 분산하고 더하기 평균 제곱이죠. 요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이항분포지 지금 그죠? 그럼 B에 누구야? 이항분포고 얘는 X는 B에 6회가 되겠고 8분의 1이죠 아까 B가. 요렇게 됐죠. 그럼 요 평균이 얼마야? 얘랑 얘랑 곱하면 평균? 평균 4분의 3이죠. 그래서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 분사는 여기다 이거 곱한 거 4분의 3에다가 다시 8분의 7 곱해야 되나? 4분의 3 곱하기 8분의 7은 뭐야? 32분의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이 나오긴 나오나 이거? 32로 통분해봐. 32분의 21 더하기 이거 8분의 9니까 36인가? 8분의 9는 32분의 36이야? 빨리빨리 안 해? 맞지 않아? 아니야. 16분의 9잖아. 그럼 32분의 18 아닌가? 빼기
32가 되겠죠. 그럼 요거가 39에서 32 뺐으니까 32분의 7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문제가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입니다.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니까. 이제 할 수 있겠지? 자, 다음. 자, 이제 이 문제는요. 23번 문제가 역시 한밭고등학교 문제죠. 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렇게 나왔어요. 한밭고등학교. 자, 64표본, 그 다음 100표본이죠. 얘는 64표본 크기가 64인 XA가 있고, 표본 크기가 100인 XB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분포를 신뢰도 알파로 추정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A에서 B. 이렇게. 그 다음에 XB를 추정했더니 M이 C에서 D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희미하죠, 그죠? 보이죠? XA를 신뢰도 알파 % 추정하니까 A에서 B까지고, 자, 이상, 이하. 그 다음에 XB는 C하고 D까지다 이렇게 된다. 이때 이제 이 식이 모두 성립한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면 요 가의 요 절대값을 한번 벗겨내봐 그냥. 가 절대값 벗겨낸다. 시작. 그럼 XA 바 빼기 M 크거나 같다. 자, 요 속에 있는 게 64분의 3 이하니까 64분의 2인가요? 맞나 확인해.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64분의 3인데 거기서 64분의 1 뺐으니까 마이너스 64분의 얼마다? 4가 되겠죠. 이건 누구나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표준화 시켜야 되잖아 어차피. 이해되냐 안 되냐? 또는 이거 표준화 시킬 때 뭐 했었어 어차피? x바이에서 그놈 평균 뺀 다음에 나누기 뭐 하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그거만 하면 돼 그냥. 야, 루트 n이 얼마야? 얘는 n이 64니까 루트 n이 얼마야? 이거를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야 되지. 자, 나누기 여기 루트 n 하면 8이고 8분의 시그마 되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도 나누기 8분의 시그마니까 곱하기 누구야? 시그마분의 8이죠. 너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냥 이렇게. 그럼 얘도 그럼 시그마분의 8이죠. 이렇게. 자, 이거를 하기 싫어서 너네가 틀린 거야. 이게 지금 Z잖아 그냥. 너 여기까지 이해됐니? 솔직히 여기까지 했니 안 했니?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자, 이거 봐. 그래. 자, 얘를 풀어봐. 시작. 그럼 XB의 평균 빼기 M.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시작. 여기에서 여기 80분의 1을 더하면 되죠. 자, 80분의 2 더하기 시그마 10분의 시그마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거기다 80분의 1을 더하면 그냥 마이너스 10분의 시그마 아닌가? 맞나 확인해. 자, 이거를 나누기 뭐 할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번에는 n이 100이야. 따라서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럼 나누기 10분의 시그마니까 곱하기 누구다? 시그마분의 10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다 얼마? 시그마분의 10이다 했더니 어우 만세. 약분해서 뭐 나왔어? 얘는 그냥 명백하게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냥 상수야 상수. 자, 이렇게 됐죠 우리가. 됐니? 됐어. 그러면 자, Z가 이거 이상 이거 1 확률, 그 다음에 Z가 이거 이상 이거 1 확률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너네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얘랑 얘랑 반드시 같아야 되는구나. 대칭성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한번 계산해봐. 시그마분의 얼마야? 4시그마분의 1이지 이거. 맞니?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을 하면 요거 계산한 것만 하면 4시그마분의 1이지 이미. 4시그마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지. 그럼 이거 같냐 다르냐? 다르잖아. 그럼 눈치 까야지 이제. 자, Z가 이거 이상 이거 1 확률. 그런데 4시그마분의 1이 얘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면 Z가 4시그마분의 1보다 작고
얘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고. 자, 그게 어디쯤 있다고 그냥 치자고 그냥. 알겠냐? 이거 뭐 계산하면 얼마 이거? 마이너스 2 시그마분의 1이니까 얘보다는 절대값이 크니까 더 왼쪽으로 가 있겠지. 그냥 적었어 내가. 아, 이렇게 비대칭으로 생겼구나. 이 확률이랑 4 시그마 플러스 1 이제 눈치챘지? 4 시그마분의 1 플러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대칭한 놈이 그러면 얘가 돼야 되지. 요거 돼야 되지, 그죠? 요게 돼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여기가. 이해되니, 이제?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사실은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면 또 요 높이가 서로 같아야 되지. 그래야지 여기 마이너스 1서부터 요 4시그마분의 1 플러스 1까지 요 확률하고,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2시그마분의 1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가는 확률이 서로 대칭으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요 마이너스 1의 대칭점이, 즉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시그마가 얼마다?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너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가 얼마가 나왔다고? 4분의 1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요게 있죠. 요거. 자, B 빼기 A는 누구냐면은, B 빼기 A는 누구냐면은 거식이지. 그 실내 구간의 길이지, 그냥. 그 실내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D 빼기 C는 요걸 다시 고치면 B 빼기 A 빼기 D 빼기 C죠. 그럼 실내 구간 길이에서, 자, A의 실내 구간 길이에서 B의 실내 구간 길이를 뺀 게 2000분의 49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실내 구간 길이를 뺀 게. 자, 실내 구간 해봐. A 실내 구간 길이는 얼마야? 자, 우리가 그 추정하면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은 M은 크다, 작다, X바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요거는 이제 신뢰도에 따라 달라졌죠. 우리가 1.96 되기도 하고 2.58 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는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였으니까 이 신뢰 구간 길이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어차피. 그러니까 요 B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자, 그러면 2K 곱하기 루트 N은 아까 얼마 썼어? 64니까 8 분의 시그마는 아까 얼마? 시그마가 4분의 1 아닌가? 그러니까 8분의 4분의 1. 그러니까 8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이제 고쳐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빼기 D 빼기 C는 어차피 둘 다 알파 퍼센트니까 K는 같잖아, 그죠? 따라서 둘 다 같은 신뢰도니까 얘도 2K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이 지금 10이었지 아까. 그러면 10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한 게 얼마가 되냐면 2000분의 49니까 이거 뭐 약분하면 뭐 되나 이거 16분의 K 빼기 20분의 K죠. 16분의 K 빼기 20분의 K. 요거 이제 찍어도 되겠지, 그죠? 다 이제 요 대칭성 했으니까 16분의 K에서 20분의 K 빼면 얼마야? 자, 16분의 K에서 20분의 K를 빼면 얼마 이거? 320분의 이거 뭐 80분의 5, 80분의 4, 80분의 K 아닌가? 80분의 K가 되더라. 그게 2000분의 49가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약분 때리고 그러고 그럼 K는 얼마가 나와요? 200분의 그러니까 이거 25분의 49인가? 맞나 확인해봐. 그래서 이제 K가 이렇게 나오죠. K는 25분의 49다. 그럼 100분의 196. 그럼
여기서도 96%로 나와 있어요. 1.96에 해당되는 게 1.96에 해당되는 게 요거 2배니까 96% 맞죠? 95% 맞죠? 누가 96%래? 이거 이 2배 하면 95% 아닌가? 그래서 95%다. 그러니까 알파는 구했어. 이제 알파가 몇 프로라고 추정했냐 그랬으니까 알파 프로 추정했다 그랬으니까 알파가 얼마라고? 95%다. 됐어 이제. 그 다음에 루트의 vx바 빼기 vx바 이것도 이제 구할 수 있지 우리가. 자 지어보면 알파는 이제 여기 95%가 나왔고 곱하기 95 곱하기 루트의 vx바는 뭐 했었어? n분의 vx라고 알겠냐? 그러면 n이 얼마야 아까? 64 아니었어? 64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은 아까 이제 16분의 1인데 좀 이따 꺼낼 거니까 빼기 얼마다? 100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95. 요 시그마 제곱을 밖으로 빼내면 시그마죠. 시그마가 4분의 1이었죠 아까. 그 다음 루트에 64분의 1, 100분의 1. 6400분의 36 아닌가? 6400이 80의 제곱인가?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거는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계산 생략하고. 그래서 요걸 이제 구한 게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23번이었다. 다른 거. 자, 당첨 확률이 25%인데 한 번 뽑을 때마다 100원씩 내가 지불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당첨금은 한 번 당첨되면 300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5,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48번 뽑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900원 이상 5,600원 이하일 확률이잖아. 우선 생각해봐. 그럼 2,900원이면 내가 얼마 까먹은 거야? 2,100원 그냥 마이너스 2,100원 까먹은 거고 요거 적어줄게 내가. 5,600원 있으면 600원을 벌은 거지 내가. 그냥 우선 그냥 무식하게 적은 거야 내가.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상 이거 이하 되려면 우선은 우리가 몇 번 이상 몇 번 이하 당첨돼야 되는지 그걸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첨 횟수를 x라고 해봐. 당첨을 몇 번 됐다? x번 됐습니다 했다고 하면 그 당첨금이 얼마 받았어 우리는? 그러면 300x원이 플러스 되는 거지 우리한테 주머니에. 그럼 빼지는 건 뭐야? 어차피 48번 뽑기 하면 돈을 내가 지불을 얼마 해? 그래 4,800원은 무조건 지불해야 돼. 당첨되든 안 하든 간에. 맞는 거야? 납득이 되냐? 이게 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된 돈이지 이게. 내 주머니에서 자 당첨된 횟수만큼 내가 곱해서 얻을 것이고 나머지 4,800원은 내 주머니에서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원래 내 주머니에 얼마 있었어? 5,000원 있었지. 그럼 5,000원에서 더하기 300x하고 빼기 4,800원 한 게 최종 내 금액인 건 이해되냐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000 더하기 얼마야? 2,000 더하기 3x라는 그 금액이 얼마? 얼마지? 5,000원. 그냥 2,900원 하면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요게 2,000 몇백 원? 소지 금액이 2,900원 이상, 그 다음 얼마? 5,600원 이하가 되면 되죠. 우선 요거는 구할 수 있잖아, 그냥 산수니까. 이거 잘못했어. 200% 3x 아니야? 5,000에서 4,800 했으니까. 미안. 그럼 3x는 2,700 이상? 야! 너 때문에 그래, 임마. 미안해. 자, 그래서 2,900원 이상? 아까 5,600원 이하라 했나? 자, 그럼 이제 200원 빼고 300으로 나눠봐. 그럼 x가 얼마 이상이야? 300이고 2,700이니까 9야? 그 다음에 300이고 이거 5,400이면 5,400을 300으로 나누면 18회야?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건 구해냈단 말이야. x가 9번이 당첨 횟수가 9번 이상 18번 이하 됐지 이제. 이렇게 사고 쳐놓고 뭐 어떻게 알았어? 수습해. 그럼 x는 무슨 분포 따라간다고? 이항분포. 얼마에? 48번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4분의 1의 확률로 당첨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 항분포를 따라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야. 요거는 정규분포 바꿔서 할 수 있지 이제. 요러면 끝났다 이거야. 자, 다음. 자, 22번 빨리 한번 읽어보자. 형아 슬퍼하지 말고 밥 먹을 시간 줄 거니까 뭐 밥 굶기고 못 쓰고 할까봐. 자, 농장에서 우리가 복숭아 한 개가 무게가 평균이 85g이고 표준 편차가 16g인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36개의 복숭아를 이미 주체해서 한 장자에 넣어서 판매할 때,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강조한 게 뭐였어요? 이 대목에서 표본의 합은 필요 없다 그랬지 우리는. 이해되냐? 우리가 필요한 거는 표본 평균만 필요한 거야 항상. 근데 36개라 그랬어. 36개가 2820g 이상. 자, 2820g 이상이래. 3.3kg이니까 3300g 이하일 확률이니까 36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36으로 나눠야지 표본 평균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거 36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자, 그래서 X바라는 이 표본 평균이 36분의 2820 이상 36분의 3300 이하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 약분해봐. 약분한 거 불러. 3분의 240 235 이상. 자, 3분의 27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랑 이제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Z로 표준화시키면 여기에서 근원 평균을 빼고 85를 빼고, 85는 3분의 얼마야? 평균 85는 3분의 255야? 그럼 여기서 3분의 225 빼면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0인가요? 나누기 이러면 되죠. 여기서 3분의 225 빼면은 3분의 20인가요? 나누기 루트 n분의 지금 하죠. 근데 루트 n이 얼마야? 6. 나누기 루트 n분의 지금 하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 자, 곱하기 시그마분의 루트 n 하면 되죠. 자, 루트 n이 6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16이라고 했나까? 표준 편차? 16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어려워서 풀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3위는 6. 이건 4분의 5인가? 그럼 약분하면 2분의 5인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이상 Z가, 이건 얼마 나와요? 좌우 대칭이네. 2.5 이하네.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5에서 2.5 사이니까 이거의 몇 배? 2배죠. 이해되냐? 그럼 답이 5번밖에 없네. 왜? 여기 끝자리가 8이니까 2배 하면 끝자리가 6으로 끝나야 되지. 근데 0.49 얼마를 2배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5번이 답이겠지 당연히. 5번에 맞아? 2배 하면 5번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답이 잘못된 거야. 딴 거. 이거 딴 거. 그냥 5번.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른 여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보면 여기 꼴찌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여기 명문고 이 정교권 반 맞냐 이럴 거 아니야. 황당하네. 자, 괜찮아. 자, 3점 슛을 성공할 확률이 B인 농구선수 A가 있는데 이 A가 3점 슛을 100번 시도했을 때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해되니? 무슨 문파야 아저씨 네가 이게. 그래, X는 100번 시도했으니까 B에 왜? 한 번 시도할 때마다 확률이 딱 얼마니까? P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G의 뜻을 알겠느냐? 그러면 82 곱하기 평균은 2의 X제곱이라 했으니까 자, 82 곱하기 평균 불러. 100 곱하기 누구? P 곱하기 누구? 1-P죠. 아니 미쳤어. 분산 아니죠? 평균 100P죠. 미안해. 평균 100P는 X제곱의 평균은 분산 더하기 누구였었다? 평균의 제곱이죠. 왜? 분산은 얘 빼기 평균 제곱이었으니까. 그럼 분산이 누구다? 100 곱하기 P 곱하기 Q죠.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죠.
평균이 100p죠. 그러니까 100p의 제곱. 만 p 제곱인가? 만 p의 제곱이 되겠죠. 100p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걸 이제 어려워서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양변의 100을 약분해 버리고 그러면 얘는 100p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맞나 확인해. 그럼 100p 제곱 빼기 p 제곱이니까 99p 제곱 아닌가? 99p 제곱 더하기 p 빼기 82p니까 빼기 81p인가요? 는 0이죠. 그래서 p는 99분의 81이구나. 헐. 그게 몰라. 자, 시그마. 시그마를 제곱하면 뭐 나온다? 분산이지. 그럼 반대로 분산 이거 자, 시그마 11루트 2x니까 분산 11루트 2x에다가 뭐 씌운 거다? 루트 씌운 거다. 설마 이렇게 생겼지? 미쳐버리겠네. 아니 시그마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이거는 어차피 다시 밖으로 나가겠지만 요거 제곱에 vx지. 그러니까 11루트 2의 제곱에 vx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실수 안 하고 하려면 이렇게 하고. 그럼 11루트 2의 제곱이 밖으로 나가면 어차피 11루트 2고 그 다음에 루트 vx가 되죠. 루트의 n 곱하기 p 99분의 81 곱하기 그럼 q가 얼마야? 99분의 18이야? 맞나?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어려워서 풀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서 풀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시험 직전까지 이렇게 버버버버 하다가 시험 보면 잘 보는 게 완전 웃겨. 혹시 첨단 장비 사용하는 거 아니야? 자, 다른 질문 있나 혹시? 없어? 너도 너 다 됐어? 좋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